우리가 원유는 올라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차전지 주요 원재료 리튬이 올라가면 주가 상승할 걸로 판단하시는지, 그걸 잘못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많이 틀리는 부분에서의 해석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고요. 양극재,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2차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는다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주가의 상승 전환 시점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왔다. 거의. 리튬 값이 폭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 자리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0-30% 올라왔다 기사들 많이 보시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판단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이제 부동산 우리가 좋아하시니까 부동산 가격 판단할 때도 이 작은 기간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게 보면 굉장히 오르고 내린 게 이렇게 진폭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투자 상품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매매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는 짧은 구간의 흐름을 놓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류에 빠지게 돼요. 길게. 그래서 항상 차트도 길게 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대세적인 시장에서의 관점을 길게 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리튬 가격 최근에 정체된 흐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의 리튬 가격의 흐름과 가격의 변화,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되짚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한 9년, 10년 동안의 리튬 가격입니다. 그럼 딱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는 게, 아, 원래 수준의 가격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딱 그림을 봐서 이해가 되시죠? 비이상적으로 움직였던 게 최근 2, 3년 동안의 가격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2차전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드리기 전에 리튬 가격만 가지고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가격 변화의 그래프도 있지만 이게 582위안이고 지금 105위안입니다. 올 초 저점은 80위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뭐 20-30% 올라갔다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가격 변화가 없죠. 없는 게 당연하고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전지 올라갈 거야. 노입니다. 노.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한 3, 4년 전에 21년도 이때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 당시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 수준과 리튬 가격의 변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16불에서 고점에서 400불을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물론 리튬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주가가 가격이 전반의 흐름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구간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 구간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300불에서 400불 가는 구간에서 리튬 가격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해 5, 6, 7, 8, 9월에 가격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5, 6, 7, 8월에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일부 상승하는 흐름이었지만, 그렇다 본다면 지난해 국내 2차전지 시장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였던 시점에 리튬 가격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 580위안 고점 찍고요. 지난해 5, 6, 7, 8월 시점에서의 리튬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시황이 좋아지고 개선된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은 조금 해석점이 잘못됐고요.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그 시장에서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의 상황도 이해는 되지만 원자재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유는 올라가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차전지 주요 원재료 리튬이 올라가면 주가 상승할 걸로 판단하시는지, 그걸 잘못된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많이 틀리는 부분에서의 해석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고요. 양극재,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고무적인 내용이죠. 지금 같이 그림을 보시는 이 내용은 양극재 가격이 최근 한 13,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주요한 그 표에서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난해 3월 양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요. 14개월 동안 쫙 빠졌습니다. 끝없이 빠졌어요. 지난해 5, 6, 7, 8 이때 주가 좋았는데 빠지는 과정에서도 주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점에 들어와서 옆으로 몇 개월 횡보하다가 최근에 살짝 첫 번째
반등 흐름이 양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양재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의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주목하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 저 소개를 하면서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그 수업료를 내지 않고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고 판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치에 대한 내용이 여기 2차전지와 이제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통계적인 시장입니다. 주시장 참여자도 많지만 주식을 투자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장 하나의 큰 축은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집니다. 이건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흐름이죠. 그러면 이걸 조금만 줄여서 경제가 아니고 경기로 이제 한 단계 줄여서 경기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경기가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장사가 잘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만약 이 경기 순환 과정이거든요. 경기가 좋다, 경기가 저점이다 라고 판단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으면요. 그 해당 국가의 경기 저점은 10개월 연동해서 10개월 뒤에 저점을 찍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통계적인 수치로의 판단을 해서 결과치를 내놓은 값입니다. 이걸 통해서 노벨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0개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10개월 뒤에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갈 때는 모르죠. 저점 찍고 올라와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바닥이라고 확인하는데 그 확인된 바닥을 찍었을 때는 경기가 10개월 뒤에 저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최근 내에서 시장에서 지수 저점을 찍은 게 지난해 10월 즈음에 지수 2200 몇십 포인트에서 바닥 찍었어요. 바닥이라고 이제는 알죠. 그 지수가 바닥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10개월이면 올해 8, 9월 정도 되겠죠. 이때 경기 저점 찍을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경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방산, 산업에 대한 그 주식시장과 저점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5,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산업이 바닥을 찍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줍니다.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가 바닥점이 어디였냐면 지난 22년 10월이었어요. 이때 삼성전자 51,800원 저점 찍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점이 올 1, 4분기입니다. 가격의 바닥은 지난 10월에 찍었고요. 여기서 6개월 우리가 더하면 올해 3, 4월이 되겠죠. 지난해 9월, 10월에 삼성전자 저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3, 4월에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누구나가 이제 반도체 경기 바닥이다. 이제부터 좋아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이 바닥을 찍고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6개월 뒤에 산업이 바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2차전지에 한번 대입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2차전지 여러 종목이 있지만 우리가 2차전지에 이제 대표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는 반도체의 대표주는 삼성전자예요. 반도체의 대장주는 최근까지는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주와 대장주는 다릅니다. 대장주는 그때그때마다 대장이 다르는데 대표주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2차전지의 대표주는 LG에너솔루션, 삼성 SDI가 이제 대표주입니다. 대장주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시장을 선도하는. 그러면 삼성 SDI의 주가 저점은 지난 1월, 올해 1월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저점 찍고 리바운딩 과정에서의 주가가 여러 차례의 과정을 지난하게 나타나지만 이전 저점 수준에서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바닥을 찍는 시점이 올해 1월에 바닥을 찍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 7월, 8월, 9월, 7, 맥시멈 잡아도 9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 8, 9월에 2차 전지 산업이 바닥을 찍는다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좀 더 고무적인 내용으로서의 근거 자료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2차 전지 산업 안 좋죠. 수출 안 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출 데이터는 매월 1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무역 수준은 15일 날 발표되고 매월 10일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었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여전히 수출 감소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15개 대표 품목 중에서 철강, 2차 전지 수출이 아직까지
근데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감소는 맞아요. 19.4% 감소했어요. 그러면 전월 기준으로 2차전지 수출 데이터가 어떠했는지, 전전월은 어떠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주식 투자하려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뉴스만 보고, 뭐 전문가 사라하니, 방송 보고, 이렇게 하면 살 때는 좋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 시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요. 최근 3개월 동안의 2차전지 수출 감소세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게 되면, 3개월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이죠. 마이너스 25% 감소였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20% 감소였어요. 지금 19.4%. 물론 감소 폭이 아직까지는 크게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20%대, 최대치 35%까지 늘어났었어요. 이게 조금씩 감소하면서 25%, 20%, 19%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산업이 바닥을 찍는 게 7, 8, 9월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자체도 조금씩 5월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 5월에는 수출이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왜냐면 쉬는 날 많았습니다. 5월에. 우리가 뭐 쉬는 날이 한 3일, 4일 정도 됐어요. 당연히 수출이 4월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일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영업일수가 한 3일 정도 작으면 여기에 수치가 굉장히 다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한 15%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5%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주가는 쭉 올라가 있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차전지 리튬 가격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서 수출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국내 3원계 배터리보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는 경쟁력을 잃은 걸까요?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아이폰이 있고요. 삼성폰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폰을 우리가 좋아하고, 저 애들도 아이폰 다 쓰고 저는 삼성폰을 쓰는데, 아이폰만의 프라이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반면에. 그들은 이제 또 기능 면에서도 이 좋은 면들을 많이 어필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폰이 또 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낫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판매 대수보다 삼성폰이 많이 팔려요. 그런데 회사의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등하게 애플사가 더 크게 진행이 됩니다.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죠. 3원계와 LFP 시장도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으로는 판매 대수는 삼성폰이 뭐 1억 대 가까이 판매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이폰이 수익을 많이 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도 LFP 쪽이 시장을 파이를 크게 가져가긴 할 겁니다. 많이 팔 겁니다. 많이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3원계가 지금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LN솔, SDI, SKO는 제외하고요. 이제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그 시장 규모적 측면에서는 둘 다 성장을 했어요. 특히 삼성 SDI는 성장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LFP가 시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드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테슬라는 원래 그렇고 LFP를 착용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LFP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후발주자고요. 지금 삼성 SDI나 LG솔루션의 LFP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ES 사업,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쪽에는 LFP 쪽을 확대시키고 있고 지금 미국의 ESS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쪽 분야의 에너지 저장장치 쪽으로 LFP 쪽으로 LG솔루션과 삼성 SDI가 내년 25년 그리고 26년도에 양산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한 팩, 스마트 팩, 팩토리 팩, 메가팩 이런 팩들은 LFP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자동차 쪽은 늦었어요.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국내 2개사가 지금 현재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이제 양산할 것으로 지금 계획에 진행돼 있고요. 그러면 ESS 쪽 시장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굉장히 큽니다. 단순 비교로 말씀드릴까요?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올해 대략 한 25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한 800조 시장, 3배 정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30년도까지. 그리고 2040, 50년도에는 지금에 대비 10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통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해요. 전기차 시장이 250조 시장인 반면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올해 9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250조와 100조라고 따져보면 한 2배만 차이 나지만 이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2030년도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도 한 270조 시장으로 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국내사들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 쪽에 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중국 대비해 따라가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 쪽에 포커싱 되어가지고 이쪽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게 수익성 측면에 낫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진행돼 있고요. 그래서 LFP 쪽은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전기차에 대해서만큼은 새로운 설비로의 투자와 새로운 설비의 진행이 좀 지금 현재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한중일의 3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 시장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시장 수요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핫했던 삼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SF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애하고 코드가 맞는 유일한 부분이 SF물에 대한 서로 코드가 맞아서 영화 관련한 영화들도 같이 많이 봐요. 그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듄2를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서는 그 삼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넷플릭스 만든 드라마인데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우주 외계 생명체와 이제 어떤 치열한 전쟁까지는 아니고 경쟁한다 또는 이런 위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미래의 과학. 그러니까 미래는 뭘까라고 의문점을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던져요. 여기 딱 답을 줍니다. 미래는 과학의 발전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딱 규정 지어요. 그래서 저는 왜 무선 충전이 미래 과학일까? 속도는 이해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답을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꼭 우리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자동차로 빗대어서 이제 판단해보죠. 지금은 자동차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고 아니면 전기차 그 차지에 가서 충전을 하고 이런 시간들 걸리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미래에서는 어떤 부스가 있으면 지나가면 충전이 됩니다. 그냥 거기에 멈출 필요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 가격만 결제되고 완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무선 충전이 전고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는 안정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선 충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고체 산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전고체가 지금 현재 계획된 거에 보면 2026년, 27년에 양산된다고 하죠. 지금 한중일이 아직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산업에 있어서 반고체 쪽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진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패스. 중국은 경쟁 상대에서 제외됩니다. 반고체 쪽은 앞으로 크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체 시장에서의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보다 좀 뒤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그 도요타가 전고체 가장 빠르고요. 특허도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강하죠. 전고체 양산 시점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가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술력 측면에서 양산되는 시점은 우리 삼성 SDI가 추진하고 있는 시점과 대동소이하거나 삼성 SDI가 조금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시장에서 한중일 싸움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점하고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전고체 시장에 대한 전반의 한중일 관련된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